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자, 2020년 12월 11일 해외 선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가 ECB 통화 정책 회의보다 FOMC 이제 회의 자체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뭐 예상대로 흘러나왔습니다. ECB 통화 정책 회의.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PPP 재정 규모 확대 이 정도 순으로 나왔죠. 예. 근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펼친다면은 분명 이제 유로화 자체가 이제 하방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PPP 규모 자체를 확대하더라도 시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전부터 해오던 행태에 대한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유로화 자체가 하방으로 가고 달러화 자체가 상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영향 요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다음 주 페드 회의에서 내용 자체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유럽에 대한 통화 정책 시장이 아닌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 시장이다. 유럽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 양쪽 하나의 카드를 꺼내는 계속적인 정책을 꺼내지만은 시장의 반영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드릴 내용은 다음 주 있을 ECB, FOMC 통화정책 회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자, 리뷰 PPP 활용한 매입 규모 5천억 유로 늘렸고 기한 또한 22년 3월. 자, 기존은 21년 6월이죠. 연장했다. 시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당연한 상황이 결과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큰 영향 요소가 없다.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달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로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는데 전일 어떻게 보면은 ECB 통화 정책 회의 열리고 오히려 양적 완화적인 모멘텀을 그렸지만 시장 자체는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달러 값이 오히려 더 떨어졌죠. 상황 자체가 달러 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에요.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예상안이 나온다면은 시장에 별 큰 요소 자체는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특이점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통화정책 회의 치고. 그러면은 중요한 게 제가 전일 얘기 드렸던 게 FOMC 회의가 오히려 더 중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시장에 대한 영향 요소를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망치 조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경계에 대한 연준의 판단이다. 이 내용 자체는 기존에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진 않고 2번. 자, 자산 매입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 속도와 비중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셋째. 정책 유지 변화 조건으로 실업률, 물가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지 여부를 주목.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제 월 국채에 대한 매입 비중을 더 늘리겠다. 이러면은 시장이 추가적인 하방세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매입 속도와 비중에 대한 변화 자체 측정은 시장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안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추가적인 지원, 부양, 돈을 더 푸냐 이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매입 속도와 비중에 대한 변화 자체에 대한 포커스가 담기게 된다면은 시장이 기대했던 거와 굉장히 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오히려 조정폭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ECB 관련해 갖고는 어쨌든 지금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 시장이기 때문에 달러 값, 유로 값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 본다면은 최근 있었던 어떤 하모니 패턴 구성안이 나왔던 이 패턴 있죠. 이 구간대 자체랑 이제 맞물리는 비슷한 조정대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나오기보다는 페드 회의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값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폭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추세상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더 집중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페드 회의가 열린다면은 대기하세요. 대기하시라고 제가 권유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대기하시고 지지값, 저항값이 측정될 때 그때 유로화에 대해서 재매수나 이제 골드에 대한 매수 관점을 그때부터 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기 때문에 반등시 시장 자체 반등시 매도 전략이에요. 지금 이러한 D값 자체가 구성되거나 어떤 저항에 대한 단가 자체가 구성됐을 시 그때 재매도 구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달러에 대한 값 자체는 양적 완화에 대한 시대이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반등폭이 나올 가능성이 페드 회의 이후에 굉장히 높다는 점과 그 이후 어떤 저항값이 맞물린다면은 다시 골드랑 유로에 대해서 제 매수 관점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관점 자체가 왜 나오냐? 추가적인 돈을 푸는 내용이 아닌 비중과 매입 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입니다. 아시겠죠? 뭐 페드 회의 자체도 큰 이슈거리는 없어요. 다만 페드 회의는 시장에 대해서 반영 여부가 있다는 사실, ECB보다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조정에 대한 폭 자체를 대기할 수 있는 구간이 성립될 것이다. 이게 1번이고 저항대가 다시 맞물린다면은 제 매수 구간, 유로, 골드에 대해서 가능성이 놓인다는 점, 이 점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증시 자체가 나스닥도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일 어떻게 보면은 매수값을 봤던 위치값이 이제 전일 이 지지값이죠. 12,245포인트 보고서 매수를 봤었는데 이 관점 자체는 전일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강세장으로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저는 힘이 실려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당일 구간 자체도 재매수 진폭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죠. 여러분들. 최근 전전일 펠로시 의원 자체가 이제 낙담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진폭 자체가 눌렸지만은 시장 자체는 어쨌든 5차, 6차 부양책이 진행할 걸 알기 때문에 큰 진폭에 대한 하락장 자체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아요. 매수 관점 자체가 다시 성립하고 이 자리 값은 장기 매수에 대한 위치값도 놓인다고 했죠. 이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본절 걸고 이제 장기 매수에 대한 홀딩이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장 간단하게 오늘 여기서 브리핑 드리고 다음 주 이제 페드 회의가 좀 집중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이번 달 통화 정책 관련해 갖고는 페드 회의 이후에 26일 날 이제 실업급여 이제 일몰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집중하면 될 것 같고 페드 회의 관련해 갖고는 카페에 자세하게 중점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둘째 항목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 매입 속도 비중 변화에 대한 내용 언급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돈을 더 푸는 의미 자체가 아니니 조정 관점이 달러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잡고 달러 값이 재차 눌릴 수 있는 강한 저항대를 기다리고 유로나 골드를 매수 보는 방식 이 부분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들어오시면은 내용 많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